부엉이의 얼굴은 왜 이렇게 클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올빼미와 부엉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밤중에 산에 있다 보시면 이런 소리나 이런 소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소리들이 올빼미나 부엉이들이 내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올빼미와 부엉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올빼미들은 머리가 동그랗고 부엉이들은 머리에 귀는 아니지만 귀뿔깃이라고 하는 깃털이 달려있죠. 그러니까 머리 모양이 이응자로 생겼으면 올빼미이고 비읍자로 생겼으면 부엉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올빼미와 부엉이를 구분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올빼미와 부엉이를 모두 합쳐 아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리부엉이나 소쩍새라고 부르는 새들도 각각 이글아울, 스커프아울이라고 하는 올빼미과의 새예요. 실제로 부엉이와 올빼미들은 생긴 것만 다를 뿐 모두 올빼미목, 올빼미과의 새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 보시면 생긴 게 좀 특이합니다. 다른 새들은 머리가 작은데 이 녀석들은 머리가 유난히 크다는 것이죠. 뭐 이유가 어찌됐든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들을 아주 귀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밤이 오면 어떨까요? 이 녀석들은 밤을 지배하는 강력한 포식자입니다. 매나, 수리처럼 동물을 직접 사냥하는 맹금류죠. 어떻게 부엉이들은 밤을 지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녀석들의 큰 얼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엉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구에는 정말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주로 낮에 활동하는 주행성 동물들이 있고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들도 있죠. 개과나 고양이과의 동물들은 본래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었습니다. 이들은 밤에 살아남기 위해 여러가지 능력을 개발해야 했죠. 고양이과 동물들은 밤에도 잘 볼 수 있도록 눈을 발달시켰고 개과의 동물들은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도록 후각을 발달시켰죠. 하지만 야간 생존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행성 동물들은 미세한 소리를 캐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녀석들에게도 가장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부엉이죠. 여러분들은 한 번쯤 부엉이들이 뒤로 목을 돌린다거나 올빼미들이 목을 돌리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이렇게 목이 돌아가는 모습은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럽기도 하죠. 부엉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목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좀 오래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인간의 목뼈는 7개인데 부엉이의 목뼈는 14개라서 그렇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죠. 새들은 기본적으로 목뼈가 10개가 넘습니다. 심지어 닭도 목뼈가 10개에서 14개나 되는데 닭모가지 비틀면 닭은 죽어버리죠.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진들은 어떻게 부엉이가 이렇게 목을 돌릴 수 있는지가 궁금했고 부엉이를 연구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학 일러스트레이터들과 신경영상 전문가들은 어떻게 부엉이가 머리를 270도 가까이 회전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냈다. 첫 번째 해부학적 변이는 부엉이의 목에서 발견됐다. 부엉이의 뇌로 혈액을 운반하는 주요 대동맥 중 하나는 경추구멍을 통과한다. 그 경추구멍의 지름은 다른 동맥이 통과하는 경로보다 대략 10배나 더 컸다. 이 여분의 공간은 쿠션감 있는 에어포켓을 만든다. 그 에어포켓은 부엉이의 동맥이 꼬였을 때 대동맥을 움직일 수 있게 한다. 부엉이의 목뼈 14개 중 12개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머리를 돌려도 동맥이 손상되는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머리를 자유자재로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쥐를 잡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쥐가 시야에서 벗어나면 쥐를 찾기 위해 두 가지 행동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눈동자나 고개를 돌려 동물을 찾겠죠. 그리고 고개를 돌려도 쥐가 보이지가 않으면 몸을 움직여 쥐를 찾게 될 겁니다. 몸을 움직일 땐 필연적으로 낙엽이나 어떤 물체를 밟게 돼 소리가 나게 마련입니다. 소리가 나면 그 사냥감은 이내 도망가 버리죠. 하지만 부엉이들은 먹잇감을 탐지하기 위해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270도나 돌아가는 머리만 돌리면 되니까 말이죠. 먹잇감들은 자신들이 지금 부엉이에게 탐지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녀석들의 넙대대한 얼굴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조류학자들은 올빼미나 부엉이들의 이 넓적한 얼굴을 가리켜 페이셜 디스크라고 합니다. 디스크처럼 생긴 얼굴을 가졌다는 뜻이죠. 부엉이들은 이 넓적한 얼굴로 소리를 모읍니다.
눈 주변에는 일정한 방향으로 깃털이 나 있는데 이 깃털들이 향하는 방향은 바로 부엉이의 귀죠. 부엉이의 귀는 이게 아니라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부엉이의 양쪽 귀가 비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대칭 구조의 귀로 부엉이들은 먹잇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죠. 사냥감들이 돌아다니면서 만들어내는 소음은 부엉이의 넓적한 얼굴을 따라 양쪽의 비대칭 귀로 전달됩니다. 사냥감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 소리가 도달하는 속도는 다르겠죠. 부엉이들은 소리가 도달하는 이 미세한 차이를 감지합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고개를 돌려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죠. 그리고 공격에 들어갑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부엉이들의 날개는 거의 소음이 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새들은 날개짓을 할 때 날개로 바람을 때리면서 깃털에서 소리가 납니다. 비둘기 같은 이런 새의 날개를 보시면 이렇게 끝이 동그랗고 매우 빳빳하죠. 하지만 부엉이들의 날개는 톱니처럼 끝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죠. 이 특수한 깃털을 통해 바람이 흘러나가면서 거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죠. 먹잇감들은 부엉이가 자신을 잡으러 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냥감은 날카로운 발톱이 몸을 통과하는 순간이 돼서야 부엉이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녀석들의 날개는 거의 스텔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크고 넓적한 얼굴은 마치 레이더와 같죠. 소리를 모아 사냥감의 위치를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왜 올빼미와 부엉이들이 다른 새보다 더 큰 얼굴을 가지게 됐는지 잘 아시겠죠? 그럼 오늘 부엉이에 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